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두자녀 가정엔 30만 포인트, 세자녀 가정엔 50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6월 1일 해수욕장 부분 개장을 위한 사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소멸에 이어 지역 회생을 주제로 한 케이블 방송 공동기획보도 첫 순서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를 조명해 봅니다. 다대포에서 임진왜란 첫 승리를 이끈 윤흥신 장군, 그의 높은 뜻을 기리는 향사가 다대포 윤공단에서 거행됐습니다. 주민 주도로 열리던 향사는 올해부터 격식을 높였습니다.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은 이번 뉴스 잘 보시고 혜택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초중고생이 있는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자녀 중 1명 이상이 2006년에서 2017년생인 두자녀나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13만여 가구입니다. 신청은 동백전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 화면에 정책자금 신청을 누르고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두자녀 가정엔 30만 포인트, 세자녀 이상 가정엔 50만 포인트가 한 번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교육비 항목에 해당되는 동백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교재나 책을 구입할 수 있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 학원의 수강료나 초등생 생존 수영 교육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문구나 복사, 인쇄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의 경우 오프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학습 학원에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신청일 전 부산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살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끝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거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받은 포인트는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또 지난해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른바 알박기 텐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서핑족들은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백사장에는 각양각색의 모래 조각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20일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7도, 5월 한낮 평균 기온을 6도가량 웃돌아 54년 만에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른 더위로 해수욕장 개장 전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사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6월 1일에 부분 개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사전 배치하고 현수막과 안내방송을 활용해 안전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에는 좀 많이 덥다고 하던데 그래도 저희가 해수욕장은 가족들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송정이랑 해운대도 또 한번 와볼 생각이라서 많이 기대되고 있어요.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는 피서객 1,700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쓰지 않는 육아용품을 재판매하고 있는 북구 다시 쓰기 행복 키즈마켓이 저조한 기부로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기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뿐 아니라 양산과 김해에서도 기부와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아이들 옷과 장난감, 육아용품들을 기부받아 재판매하고 있는 북구 함영동 키즈마켓입니다. 직접 세탁하고 수선한 기부 물품들은 값비싼 제품도 1,000원에서 10,000원에 불과합니다. 22일 마켓이 북구청에 부스를 차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 기부받기 위해서입니다. 시작부터 양손 가득 꾸러미를 든 직원들이 줄을 잇습니다. 30분 새 30명이 육아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옷과 책, 장난감, 순식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줄 서고 많이 가져오는 거 보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마켓은 기부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올해로 접어들면서 입소문을 타며 지난해 4분기 36건이던 기부가 올해 1분기에만 102건이 들어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부 금액도 400만 원을 넘어 26%가 늘었습니다. 부산 타 지역, 경남 김해와 양산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품에 대한 걱정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물품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만 내년도 있고 그내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기부는 마켓에서만 받았지만 현재는 북구 모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함영동까지 오시려면 또 거리도 멀고 불편하시잖아요. 예, 무게도 있고. 근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에다가 기부를 하셔도 되고 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또 가지러 가기도 하니까. 물품을 기부할 경우 기부 영수증이 발급되고 판매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SK브로드밴드 보도 한 편과 정규 프로그램 한 편이 제61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보도국 임세혁, 박희붕, 김효승, 백창현 기자는 일본식으로 우리 땅의 이름을 바꾼 창지개명에 대해 기획 취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부산보도국 앙세영 PD는 피난민의 애환이 담긴 음식을 소개한 장수식당 이야기 1맛 2장을 제작해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협회 황희만 회장은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해 미디어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여는 내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국제포럼과 공연, 워크숍 등을 진행합니다. 우선 22일까지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이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 독일, 핀란드, 몽골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23일에는 제4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리며 25일에는 종로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2024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가 개최됩니다.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자유, 평화, 존엄의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자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조되고 확산되어 모두의 의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케이블 방송은 지난해 지역 소멸을 주제로 연중 기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가 지역 회생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부산에서 조금은 특별한 일과 여가 공간을 제공해 생활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부산형 워케이션 정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지역 회생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제 참여자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박재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사계절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 이 푸른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마련한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신조어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정말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쉬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파도도 1년 4계절 내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기도 너무 좋아서 일도 하시면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셨던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해변 열차도 타시면서 편하게.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이 본사가 아닌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비는 물론 해양 레포츠 등 관광시설 이용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해운대구는 이곳 송정과 청사포 두 곳의 센터를 만들고 이용업체를 모집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역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원도심 관광지 4곳에 위성센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워케이션 플랫폼과 교류를 통해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유소연 프로골퍼를 임명하고 골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에 우버택시와 뉴트리 등 수도권 4개 기업이 참여를 표방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다 청년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부산이 워케이션을 내세워 지역 회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일과 여가를 합친 이른바 워케이션이 새로운 일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부산형 워케이션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워케이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리고 한 몇 회 정도 참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워케이션은 저희 회사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와 그리고 이제 사무실 출근, 재택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저는 재택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세였던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하고 있었고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작년 4월에 부산 워케이션이 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와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업무 공간도 이용을 해서 거의 한 60회 이상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계신데 네. 그 부산에서는 이곳 거점 센터 말고도 여러 위성 센터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 일해 보시니까 좀 업무 환경은 어떠셨는지요? 이 업무 공간 자체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보다 더 좋을 정도로 개방감, 쾌적함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모든 IT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소품들마저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업무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너무 좋은 이 오션뷰와 그리고 쾌적한 공간 때문에 저의 일상적인 그런 업무를 이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하게 되면서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산형 워케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산형 워케이션이 앞으로 정착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오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재택근무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출근을 원하는 회사라면은 개인이 휴가만 온전히 내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가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직원들끼리 교류도 하고 팀빌딩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 업무 루틴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창의력과 업무 효율성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시고 어떤 그 직원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육아를 부산시에서 육아도 함께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혼자들도 많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부산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도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워케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다대포에서 부산을 지킨 인물이 윤흥신 장군입니다. 송상현 동래부사와 정발 장군에 비해 덜 알려진 게 사실인데요. 다대포 윤공단에서 윤흥신공 향사가 봉행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은 부산에서였습니다.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은 왜군과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여기에는 다대포 민초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윤공단에서 21일 윤흥신공 향사가 거행됐습니다. 성을 지키며 외적과 맞서 첫날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조선 장수의 명예를 지켜내었고 다음 날 전투 중에 생을 마쳤습니다. 장군의 후손과 사하구청, 주민 대표들을 비롯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군 장병들도 참석해 장군의 뜻을 기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축소됐던 향사가 올해 다시 격을 갖췄고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하구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향사 절차도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말로 진행했고 해설과 문화 행사도 곁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윤흥신 장군의 높은 공적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구 초량동 장군 석상은 오랜 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올해 초에서야 새로운 동상으로 건립됐고 윤공단의 성역화, 보훈시설 지정 요구에도 현재 부산시 기념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 승리하신 장군이십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윤흥신 장군 모르는 게 윤공단의 위치가 어딘지도 이웃 주민들도 잘 모르시는 많은데 성직하는 차후고 위치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사하구는 윤공단 일대를 정비해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학교 중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학교도 21일 재심의를 통해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대는 2025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기존 125명이던 의대생을 38명 증원해 163명 선발할 계획.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21일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총장을 비롯해 교수 등 3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부결 당시 이유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의결 결정에는 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라고 정부에 손을 들어준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교육부가 학칙 개정이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학교 측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회의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의대 정원에 따른 의과대학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 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아대와 고신대에 이어 부산대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면서 부산 지역에서는 2025학년도, 2024학년도보다 113명 늘어난 363명의 의대생 모집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경북대와 제주대를 비롯해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들도 이번 주 중 개정안건을 논의하는 등 학칙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부산대 의과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 부산 어린이 창의교육관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창의교육관 숲코스 일원에서 어깨동무 숲의 꿈을 운영합니다. 초등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은 숲체험 전문 강사와 숲 해설과 관찰 탐구, 생태놀이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학생들의 이동을 위한 미니버스와 프로그램에 필요한 준비물, 워크북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부산시민도서관은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조선의 정의 경국대전 특강을 운영합니다. 강의는 신명호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조선시대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을 통해 그 시대의 법과 정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5월 22일부터 시민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부산 여성안심 서포터즈는 22일 북구 관내 도시철도 2, 3호선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 곳들을 집중 점검하고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세 기관은 매월 정기 점검을 비롯해 휴가철과 명절 기간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